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핫한 차죠. 바로 신형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 6가지가 더해져 있어서 차량 가액은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 비하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거의 한 460, 70만 원 정도가 오르긴 했거든요.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방직턱을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방직턱을 조금 가면서 승차감 위주로 느껴볼게요. 오, 시속 30km 정도로 방직턱을 넘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2.5 가솔린 사양을 시승을 했었는데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이 잔여 진동이 없어서 조금 더 편하네요.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이 다르고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되어 있잖아요.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E-라이드라든지 E-핸들링 등등. 그래서 방금처럼 방직턱, 둔턱을 넘었을 때에는 전기 모터의 가감속을 통해서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잔여 진동을 조금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이 무게 배분이 좀 더 아래쪽에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뭐니 해도 연비가 생명이잖아요. 특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조금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소폭 좋아지긴 했습니다. 현재 저는 19인치 사양을 시승 중에 있거든요. 기본 트림을 구매하신다면 17인치 휠이 달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최대 인치수라고 볼 수 있는 19인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비도 조금 좁아들게 되고 그만큼 연비 손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제가 하이브리드 컨텐츠를 켜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기준으로 연비가 리터당 18.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19인치는 공인연비가 16.1km라고 하는데요. 한 2km 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사실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컨텐츠를 켜놓게 되면 연비 그래프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사용량 이런 것들도 그래프로 자세하게 비교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에 이 모니터 보시면 제가 증강현실 내비를 켜두고 다니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초행길을 갔을 때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켜놨습니다. 제가 초행길에 이 증강현실 내비가 왜 좋냐고 하면은 특히 서울은 조금 안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직진하고 있는데 그 차선이 갑자기 좌회전 차선이라거나 우회전 차선이라거나 직진한 다음 두 번째 우회전 할 때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시 이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또 안 비켜줘. 양보를 안 해줘. 그러면 나는 목적지를 한 20분이면 갈 거를 한 40분 걸려서 가고 그런 대참사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증강현실 내비를 켜두고 다니면은 진짜 사람이 말해주는 것처럼 야 여기 차선 4차선으로 가 2차선으로 가 300m 앞에서 이쪽으로 껴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확실히 요거는 초행길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트림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옵션을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거라서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옵션이 6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 메리디안 사운드는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이 로드 노이즈 있잖아요. 하부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가격은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것도 1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전방에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HUD도 옵션 사항입니다. 시그니처 기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죠. 에이다스를 조금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뒷열, 그러니까 2열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좀 묶여 있습니다. 자동 선커튼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터라고 여기 보시면은 지문 인식과 함께 좀 몇 가지가 묶여 있는 옵션이 있어요. 아무튼 넣을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본편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풀옵션으로 타면 사실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지. 근데 문제가 가격이잖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조합만 하더라도 5,500만 원입니다. 보통 예산이 5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꽤 넓어지긴 하거든요. 웬만한 국산차 제네시스를 제외하면은 웬만한 국산차는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엔트리급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할인 좀 약간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신형이 나오기 전이라든지
없지. 그럴 때에는 5천만 원이면 생각보다 구매할 수 있는 수입 차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신형 K8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려면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4로 끊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니 이 K8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거의 460, 70만 원이 올랐고, 또 이제 K8 같은 경우는 2023, 2024 이렇게 총 2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옵션 조정이 살짝 있고 뭐가 살짝 추가돼가지고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기형, 완전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비싸다고 욕을 먹었던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보면은 신형 K8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랜저가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동일한 옵션을 맞추다 보면은 가격 차이가 이제는 크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동안의 K8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았는지를 실감해 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아무튼 이 준대형 정도로 보신다면은 사실 가성비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성비 때문에 차를 구매하려면은 경차 아니면 준준형 아니면 뭐 좀 약간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이런 게 좀 더 맞으니까. 근데 신차 중에서도 준대형 세그먼트를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지출을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K8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있잖아요. 2.5 가솔린이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10대 중에 8대는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에 비해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정도, 이 세그먼트 정도로 오면은 어느 정도 지출을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K8은 약간의 가성비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효자템 같은 모델이었죠. 근데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성비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전기 모터 용량이 엄청 커졌어요. 과거에는 42.2kW였는데 신형은 47.7kW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44.2kW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산차에서 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카니발을 제외한다면은 가장 큰 전기 모터 용량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K8 하이브리드인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전기 모터의 가용 범위도 진짜 넓어요. 제가 타봤었던 국산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EB모드 가용 범위가 가장 높고요. 뭐 웬만해서는 그냥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고 뭐 엔진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엔진으로 안 돌아갈 새가 없어요. 계속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뭐 전기차를 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진짜 완전 뭐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전기 모터로 가요. 그리고 고속주행을 쭉 하더라도 이 배터리 게이지가 있잖아요. 50% 미만으로 차면은 약간 엔진 개입되다가 다시 또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얘는 그냥 전기차처럼 계속 전기로만 갑니다. 엔진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거 K8 하이브리드는 요 배터리 게이지 있잖아요. 요게 50% 미만으로 있었거든요, 항상. 물론 뭐 발끝 컨트롤 신공을 한다면은 50% 이상 찰 때도 있었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형 K8은 그냥 대충 밟아도 배터리 게이지가 50%는 차 있다. 항상 50%는 차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연비 주행하고 약간 엔진 이렇게 개입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게이지가 75%, 막 80%까지 찹니다. 그리고 유지가 꽤 많이 돼요.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뭐다? 전기 모터가 크면 클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가득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800km 후반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연비주행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900에서 1000km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한번 기름 넣어가지고 1000km를 주행하면 야, 주유소를 갈 일이 없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쯤에 2.5 가솔린 시승기를 올렸었는데요. 그때도 이 K8의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다 보니까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실차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트를 제일 아래쪽으로 밀어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헤드룸이 이 정도가 나오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진짜 루프가 닿을 것 같아요. 정수리. 약간 정수리 입맞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국적기 기준으로 이코노미 탔을 때 무릎이 닿는다 혹은 무릎이 앞 사람의 요추를 자꾸 찌를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K8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그랜저는 이 헤드룸이 조금 더 넓거든요. 그래서 좀 키가 크신 분들이나 덩치가 살짝 있으신 분들은 그랜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기모터 가용범위는 K8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신형 K8은 거의 그랜저랑 진짜 흡사하게 만들었거든요. 보통 현대기아가 같은 세그먼트를 만들 때 파워트레인 공유하고 플랫폼 공유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다른 면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승차감이었거든요.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댐핑 값을 조금 조절을 해서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K8과 그랜저는 이제 그냥 눈 감고 타면은 모를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편해졌고, 반대로 말하자면 특징이 없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뭐 가격, 미묘한 가격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에 따라서 선택지가 나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신형 K8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못생겼다, 차라리 구형이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못생겼고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무튼 저는 신형이 좀 더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여러분, 메이튼 오토프로 X 들어보셨나요? 오토프로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요. 파스팔 연결이나 유심 설치 없이 그냥 꽂으면 끝이 납니다. 아리야, 서울역으로 검색해줘. 서울역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 차가 언제 어디서든 영화관으로, 쇼핑 공간으로, 나만의 휴식처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리뷰를 했을 때에도 그렇지만 구형 K8 같은 경우는 그 마름모 있잖아요. 이 범퍼하고 그릴이 일체화된 거, 그거 세차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거기 광택제 바르면은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어머, 진짜 하다 보면 약간 좀 화가 나거든요. 아니, 내가 이 마름모를 몇 개를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하다가 포기했던 일이 있었는데, 신형 K8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냥 한번 쫙 하면은 광택을 쫙 낼 수 있기 때문에 세차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에르고 모션 시트도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노블레스부터 들어가긴 하는데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으면 확실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없던 차만 계속 타신 분들은 아니 이거 있어봤자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중독됩니다. 계속 키게 돼요. 그렇다고 마사지 의자처럼 나의 근육들을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파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죠. 눌러주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칭도 약간 도와주기 때문에 계속 쓰게 돼요. 계속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모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이 되지만, 내가 편한데 뭐 이 정도의 소음이야, 거슬릴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이 UBC 살균 기능도 암레스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안쪽에 살균이 시작이 돼요. 이것도 없는 거 타다가 있는 거 타면은 계속 이 암레스트에 뭘 넣고 자꾸 뭐 살균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신형 K8 하이브리드를 2열도 시승을 잠깐 했었는데요. 확실히 공간이, 특히 레그룸이 정말 넓어서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승차감도 나름 비교적 컴포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 타고 다니면은 뭐 힘들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K8이 1열도 헤드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데 2열은 조금 더 협소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주먹 1개에서 1개 반? 한 그 정도의 헤드룸이 나오는데, 성인 남성이 앉으시면 머리가 무조건 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없어봐요. 그러면 진짜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좀 성인을 태울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옵션이라서 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긴 하지만, 없으면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올 블랙 차량이에요. 이 외관도 오로라 블랙 펄, 그리고 실내도 블랙 원톤, 이렇게 블랙으로 깔맞춤 하면은
뭐랄까, 급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의 드레스업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그니처 블랙이라고 한 6, 70만 원을 추가하면은 휠부터 엠블럼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블랙이 들어가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추가를 하신다면은 완전 포스 넘치게 이 K8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고 이 블랙 패키지에 진심인 것 같아요. 블랙 패키지 없는 차량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블랙 패키지를 계속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약간의 하이 텐션이긴 한데 제가 이틀 동안 거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계속 촬영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즐겁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승차감이 안 좋은 차량들을 오래 타게 되면은 좀 이 운전 피로도가 올라가가지고 좀 사람이 약간 헷갈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K8은 너무너무 편한 차기 때문에 저의 이런 피로도를 조금 낮춰줬던 것 같긴 합니다.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